다리 떨면 복 나간다,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던 말이죠. 우리 일상엔 알게 모르게 스며든 미신이 꽤 많은데요. 공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클래식 카푸치노, 오늘은 클래식 음악계의 미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9번째 교향곡을 쓰면 죽는다? 베토벤, 브루크너, 말러 등 여러 작곡가들은 교향곡 9번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9를 불길한 수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베토벤이었습니다. 교향곡 9번 합창을 남긴 뒤 10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했거든요. 이후 브루크너도 9번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떠났죠. 한편 말러는 꼼수를 부렸다고 해요. 누가 봐도 교향곡 9번일 것 같은 작품 대지의 노래에 숫자를 붙이지 않았는데 9의 저주를 피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말러도 10번째 교향곡을 쓰던 중 사망했습니다. 악마의 음정 증사도. 중세시대의 악마의 소리라고 금지되었던 증사도, 트라이톤이라고도 하죠. 불안하게 들린다고 해서 디아블루스 인 무지카, 즉 음악 속의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교회 음악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음정을 피했어요. 음악은 신이 창조한 세계의 완벽함을 펼치는 도구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금기는 바뀌게 됩니다. 음악은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는 예술로 발전했고, 이제 현대음악에서 증사도는 영화나 오페라에서 긴장감과 불길함을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악보를 베고 자야 안심. 지금은 새벽 2시. 공부할 건 많은데 잠은 자야겠고. 그래, 교과서를 베고 자는 거야. 시험 기간에 칙 베고 잔 사람 손? 그래서 그런가? 악보를 베개 밑에 깔고 자는 연주자들도 많대요. 악보를 덜 외웠을 때 연습은 했지만 막상 자려니 불안할 때 베개 밑에 악보를 깔아두면 자는 동안 음악이 내 머리와 몸에 스며들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연주자들은 그런 식으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미신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조금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두뇌는 새로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데요. 이걸 기억 공고화라고 합니다. 공부하던 책이나 악보를 베고 자는 건 이 기억 공고화 과정을 암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리허설은 망해야 대박. 리허설이 너무 잘 되면 오히려 본 공연을 망친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징크스는 클래식뿐 아니라 연극, 발레, 뮤지컬, 콘서트 등 모든 공연계에 퍼져 있다고 해요. 왜일까요? 리허설이 완벽하면 연주자는 심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네 생각하면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죠. 아니면 본 공연도 이 정도로 잘해야 하는데 하고 오히려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휘자나 연주자는 마지막 리허설에서 일부러 사소한 실수를 내기도 한다네요. 정신 바짝 차리자 하고 심리적 장치를 켜는 거죠. 리드를 불태우자. 어떤 목관악기 연주자들은 새 리드를 쓸 때 불에 살짝 굽는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을 정화해준다고? 오보에나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는 리드 하나의 컨디션이 좌우되는 악기죠. 리드를 태움으로써 새 리드를 길들였고 이제 믿고 써도 된다는 인식을 새기는 것, 그렇게 연주자의 불안도 태워버리는 작은 의식 아닐까요? 의자 높이 징크스. 피아니스트의 경우 의자 높이가 평소와 살짝만 달라도 연주를 망친다는 징크스가 있대요. 그래서 의자 높이를 집요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글렌 골드는 아예 자기 의자를 들고 다녔죠. 그런데 여기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랜 연습을 통해 연주자들은 손의 각도와 팔의 무게, 건반을 누르는 깊이 등을 몸으로 기억하기 마련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라고요? 네, 자전거나 수영을 익히면 갖게 된다는 머슬 메모리, 즉 근육 기억입니다. 만약 공연장 의자 높이가 평소 내 몸이 기억했던 것과 다르면 저장된 각도와 자세가 나오지 않아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도 영향을 끼치는 클래식 연주에선 의자 높이도 중요해요. 떨어뜨리면 끝이다. 집에서 접시나 컵을 깨면 왠지 하루가 꼬일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공연계에도 비슷한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리허설 중 활이 바닥에 툭 떨어진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놓친다. 혹시 불운의 징조일까요? 수십, 수백 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하고 순간 벌어지는 일이 결과를 바꾸는 클래식 공연에선 이런 작은 실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왼발 먼저. 서양엔 결혼식 후에 처음으로 새집에 들어갈 때 신랑이 신부를 안고 문지방을 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부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 때문이래요. 한편 공연계에는 무대에 오를 땐 무조건 왼발 먼저! 라는 미신이 있대요. 이건 클래식뿐 아니라 발레, 연극 등 예술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징크스라고 합니다. 라이브 할 때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이런 작은 규칙 하나를 정하는 게 퍼포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걸지도 몰라요.
클래식계의 미신이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황당한 것도 있지만 공감 가는 것도 있죠? 아마 이런 미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대에서 완벽함을 보여주고 싶은 이들의 간절함이 낳은 결과일 거예요. 이 밖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징크스나 미신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